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또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말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랜만에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중 DB하이텍은 최근 전력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지난달 파운드리 가동률이 80% 중반대까지 올라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생각보다 수요 회복과 신규 개발 건수 확대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4.2%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그중 SNS텍은 내년부터 EUV를 활용해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크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이 중장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50일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현재도 급등세 연출하면서 13%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이 투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파운드리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소부장 업체들과의 협력과 연구 개발이 확대되며 공급망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건데요. 그중 SFA 반도체가 탄력받으면서 상승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이 붙으면서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 초에 정부가 발의했던 K칩스법 야당이 좀 계속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통과가 된다면 반도체 관련주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차장님께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을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엄청 지원하고 우호적인 있죠. 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 관련돼서 물론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거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기는 하지만 업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1분기 관련돼서 업황이 정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첫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 저가에서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서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조금 더 소부장 중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과는 조금 더 무관하게 더욱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이제 산업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이런 업체들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SNS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게 되면은 2위 결국은 이 관련돼서 도입이 되게 되면은 SNS텍이 더욱더 많은 부분 사용이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제 부분에 투자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게 된다거나요. 아니면은 이제 가옴칩스라든지 뭐 오늘 칩셋 미디어라든지 역시나 이제 이 AI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런 팹리스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보다 더 탄력도가 있게 움직이게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네. 원인 머티리얼리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된 이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을 거래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 다른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의지가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만 2042년까지
무려 30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장님께서는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 기대감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정책적인 부분이 먼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돈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정책적인 요소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2026년까지 6대 핵심 산업 투자 육성에 55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민간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이거든요. 그러면서 덩달아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전국에 15개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총 그 550조 원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금액이 340조 원이거든요. 그게 바로 2042년까지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즉 반도체라는 얘기죠.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또 용인 지역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전해진 거죠. 이건 바로 정책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껏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당연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함께 공조를 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다스 이런 부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를 구현, 이런 어떤 핵심 관련된 칩의 설계, 생산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맡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정책적인 요소와 기업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장비주라든가 소재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목하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장비주라든지 소재주,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차장님의 종목은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수급도 탄탄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20%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 네. 네. 사실 오늘 20%까지 상승이 나올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주실 때만 해도 못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사실 관심이 보였던 거는 화요일 날 이제 이 시장이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하락폭이 적은 기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시장인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오늘 특정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보다 더 강하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TME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술을 사실상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4곳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사업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LED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이제 더욱더 이 적용처를 늘리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부분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섹터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하이케이 관련된 전구체 관련돼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 미세화가 더욱더 많은 부분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납품을 하고 있는 하이케이 관련된 전구체에 대한 이 소비가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이 투자 포인트 중 하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재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26.5%에서 지금 1%까지 많은 부분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향후에도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태양광 관련돼서도 발전 에너지에 대한 효율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태양광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석유 화학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촉매제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 화학 부분에서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올해 한 30억 정도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2022년도에 대한 실적도 많은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었었는데 2023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많이 올랐었기 네. 때문에 접근하시는 건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가의 수준 자체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무언가에 대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DDR5라든지 EUV 관련된 아니면 미세와 관련된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 쪽으로에 대한 접근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진단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주가가 횡보했을 때 관심 종목으로 넣어보자라는 말 들어봤고요. 대표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가지고 오셨고요.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볼게요. 예, 투자 포인트는 주가 움직임이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뭐 테스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 워닝 IPS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까 SNS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또 파츠 플랫폼이라든가 웨이퍼 테스트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의 어떤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3년 올해 반도체 클러스터 안정화, 신규 사업 전개 이런 부분에 이제 주력하면서 특히나 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반도체 장비가 되게 비싼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중고 장비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약간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요. 저는 뭐 부담이 없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베이스를 조금 제가 참고를 좀 많이 해보면은 2021년도 그죠 12월 달 4분기 때 완전 실적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분기별로 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매출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서플러스 글로벌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반도체 관련주 시세를 내주고 있는 가운데 두 분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